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한 상설 특검 도입을 위해서 범야권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있잖아요. 예, 결과 재표결. 좀 예상해 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결을 해봐야 알죠. 이게 예, 이제 물론 그렇죠. 무기명 투표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8명의 의원들만 생각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통과되는 건데 예. 저는 이거는 예. 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통과시키고 예. 이 최혜병 문제에 대한 정쟁으로 우리가 지금 국회가 다른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이걸 마무리 줘야 됩니다. 빨리 예. 국회가 민생국회로 가려면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치적 사안은 절차적으로 뭐 이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예.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나 예. 불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특검으로 맡기고 국회에서 이거 정당 간의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검에 맡겨서 빨리 진상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뭐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게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은 이제 당위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몇 표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거 뭐 제가 뭐 미아리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엔 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제 언론의 관측들은 재의결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4명의 후보 모두 다 한동훈 후보 대표도 민주당 안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민주당을 보니까요. 이번에 재의결 안 되면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 수정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수정안? 뭘 수정하겠다는 얘기라고? 아니요. 그게 민주당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죠. 예. 그리고 꼭 민주당만이 아니라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예.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중에는 이제 더 강한 더 예. 매운맛 예. 특검을 이제 발의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으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을 예. 일부 반영한 그런 검토도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 예. 아니면 아예 실현 가능한 안으로 상설 특검으로 가자 이런 안도 있고 예.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예. 범야권 내에 예. 의견이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의견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아직 뭐 무르익지는 않은 상태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재의결이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예.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올린다는 거죠. 용산이나 아니면 여당이 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민주당이나 예. 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우기는 거다. 그러면 부결시키면 뭐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 민심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심이 흩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최혜병 특검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예. 국정 운영도 되고 국회도 제대로 돌아간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거다. 근데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 받으려면 나름대로 좀 정부와 여당 입장 주장을 뭐 독소 조항이라 하는 것들 그런 것좀 조정을 해주고 좀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런 협의가 서로 논의가 될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정부가 정부나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을 내야 돼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저런 방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야당도 판단을 해서 예. 아 그거는 뭐 이래서 불가능하다. 뭐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좀 무리하게 막 밀어붙인다. 예. 그러면 야당이 자기 생각을 변경하거나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안이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럼 여당이 또 수정안을 낼 것인데 지금 뭐 독소조항이니 하는 문제 제기는 하는데 예. 실제로 무슨 공식적이거나 책임 있는 대안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네. 특검. 요거 한동훈 대표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거예요.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의 특검법도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어떨 거로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먼저 발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어떤 당위를 떠나서 예. 현실적인 전망을 해보면 예, 현실적인 전망.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논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아예? 네. 왜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검 논의에 예. 자기들이 이제 다시 끌려간다. 어.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좀 톤을 낮출 거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입니까? 얘기했던 걸로 보면 예. 특검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예. 민주당 특검의 화살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권의 특검 화살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 특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 예. 그러나 예. 그 생각은 있지만 예. 그거를 실천에 옮길 그런 준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속마음은 좀 다르다 이런 네. 취지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이 새로운 주장을 하셨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그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강해진 특검 추천권의 야당만이 가지는 특검도 아니고 이거 야당 6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상설 특검위원 교섭단체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이런 개별 특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특검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고 항상 그렇게 해왔죠.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설적으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예. 상설 특검 절차만 밟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추천위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예. 대한변협회장,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7명이 예. 의논해서 과반수 의결로 특검을 정하면 예. 이게 상설 특검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개별 특검과는 좀 달라요, 성격이. 예.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현재 있는 공수처나 검찰 수사가 아닌 예. 그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예. 그래서 상설 특검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당에서 2명 추천을 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이 약간 여당 편을 든다. 예. 뭐 대통령 편을 든다. 예. 그럼 5대2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동안 예. 그런데 이제 국회 추천 몫이 4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1교섭단체가 2명이니까 민주당이 2명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예. 이 제2, 제3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회 3명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면 이 위원 7명 중에서 민주당 명 2, 그다음에 국민의힘 1명, 그다음에 뭐 새로운 미래를 비롯한 다른 야당 1명 하면 3명의 대한변협 회장을 끌어오면 7명 중에서 4명을 차지하시다 이런 계산이시구나. 대한변협회장과 예. 법원행정처장은 예. 예를 들어서 야당 편을 막 적극적으로 들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예. 적어도 어떤 사안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예. 대통령 편을 노골적으로 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3명의 이런 이제 야당 몫의 추천위원들이 있는 회의라면 예.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얘기를 정리를 하면 기존의 새로운 상설특검법 만들자는 건 아니고 네.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이용을 하되 거기 이제 위원들 구성을 위해서 야당 몫을 1명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교섭단체 만들자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빼고 다른 야당들끼리 하면 교섭단체 됩니까 숫자가? 되죠. 예. 그래요? 예. 지금 교섭단체를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면 21명이에요. 그래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예, 조국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고 예. 지금도 계속 교섭단체를
검토를 각 당별로 하고는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결론을 못 내린 당이 있는데 예. 사실 제가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야6당 그 원내대표들이 모임할 때 늘 예. 교섭단체에 대한 논의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야6당은 민주당 빼고. 그렇죠. 민주당 예. 빼고 예. 오늘 이제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예. 만약에 부결이 되면 예. 바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보자 하고 이제 예. 우리 정기 모임 때 제안을 하려고 예. 했던 건데 예. 마침 화요일 날 우리 모임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 그 각 대표들한테 그 어제 모임에서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제 친전으로 예. 같이 전달을 해드린 알겠습니다. 것이고 예. 오늘 이제 표결이 끝나면 예. 뭐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봐야죠. 의원님이 어떤 생각인지 제가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야당들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뭐 조국혁신당 상설특검 급하지 않다. 개혁신당 특검법 처리 상황 지켜봐야 된다. 약간 뜨뜻미지근한데요. 뭐 그게 이제 당연히 재의결을 이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표결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벌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이 재의결 전에 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 우리 그 야6당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 비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우연히 재표결 전에 예.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이게 쟁점이 된 건데 의원님. 저는 오늘 표결이 끝나고 나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이 교섭단체 공동교섭단체라는 거요. 이거 이 최상병 상설특검 요거로만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구성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입니까? 제가 보기엔 모든 현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할 일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때마다 원포인트로 공동으로 할 보인다는 일이 있다면은 예. 교섭단체로서 같이 공동 의견을 내는 건데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예. 그냥 이 최병 그래요? 특검 문제만 예. 우리가 공동 입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국회가 예. 정기국회가 진짜 민생 국회로 일하는 국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찬성합니까? 민주당 내에도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예. 이제 오늘 재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예. 저는 이제 재의결이 안 되면 예.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해법이 예. 또 나오겠죠. 예. 그 가운데 이제 상설특검도 하나의 선택지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새로운 미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안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제가 이 전당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예. 전당대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미래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 근본적으로 재창당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가 민심에 호응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뭐 전당대회 한 번에서 지도부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정말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민심에 다가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재창당안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서로 이견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뭐 당 대표가 뽑히고 지도부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전병헌 대표. 예.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재창당의 길로 가야 된다. 지금 이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해서는 저는 민심이 회복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새로운 지도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혹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아직 어디로 뭐 간다 하고 예. 생각하고 있는 건 없고요. 예. 하여간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차분하게 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친정은 역시 민주당이고 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이 90%가 넘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예. 민주당이나 예. 서로 국민의힘에 왜 한동훈 대표가 됐을까요? 정치 경험도 없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 구속도 못 시키고 그래서 예. 상당히 실적도 없다고 자기들끼리는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서 네. 싸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제일 공격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선택 기준이 된 거죠. 국민의힘은 예. 예. 근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도 받고 있고 사당화 논란도 있고 한데 이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서 싸우거나 윤석열 정권하고 제일 많이 탄압을 받은 사람이 또 예. 이재명 조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이 예. 이제 집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모양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그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예. 지금 현재 민심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게 양쪽에 상대에 대한 어떤 반대, 이 반감 이런 것들이 민심을 결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민심이라는 거는 뭐 이걸 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안 돼요. 예. 결국은 지도자들이 알겠습니다. 그 민심을 넘어서서 예. 새로운 비전이나 예. 어떤 민생과 미래에 대한 알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예.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김종민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